김동기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유풍과 똥풍. 예. 유풍. 예. 기름유, 유풍. 기름자 유풍과 그러면 똑같이 한자를 써서 변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유풍과 변풍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딱 이유는 하나. 야, 최상병 덮자. 예, 김건희 덮자. 김건희와 관련 최상병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뭐 탈탈 털 만큼 맨날 했던 말이잖아요. 이것도 한겨레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겨레 와. 좋은 신문이에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딱 펼쳤는데 네. 김건희 특집인 줄 알았어요 오늘. 대활약이네요. 예, 네. 오늘 왜 그럽니까 한겨레 오늘? 네. 오늘만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가 한 5개 되는 5개 정도죠. 아우 지금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네. 쓴 기사도 아니고. 정한봉 기자. 정한봉 잘하고 있어. 예, 한겨레 정한봉 기자. 법조팀장 화이팅. 예, 법조팀장 화이팅. 법조가 네. 활약할 시기죠.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핵심은 이거잖아요. 아, 그렇게 대통령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 그거 문재인 정부 때 2년 반 동안 탈탈 털었어. 탈탈 털어서도 안 나온 거야. 뭘 더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한겨레 기사의 핵심은 소면조사 이렇게 우리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다 확보를 해서 보니까 탈탈 턴 게 아니고 완전히 부실 조사했더만. 맹탕 진술서라고 했죠. 맹탕 맹탕이더라. 진술서더만. 철진한 이야기만 자꾸 그리고 나눴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끽 해봐야 한 3개월 했던데. 어?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된 11월 이후에는 그냥 덮었더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뭐야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이것도 역시 언론에 대고 선전선동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탈탈 털었어. 문재인 정부 때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완전히 부실조사, 맹탕조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검찰총장이에요. 그전엔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었어요. 네. 가족 중에 검사만 하나 있어도 수사의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검사들의 모든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 수사를 하는데 이 검사들이 수사 개시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사실 안 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간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자꾸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죠. 내가 탄압받아서 나를 탈탈 털었다. 그렇지. 탄압을 받았어도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본인이 아, 좋겠다, 검찰총장.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 조사밖에 안 된 거면은 추가 조사 필요하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진술된 게 아니고 진술 내용 자체가 공소시효 지난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기 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그 정도 얘기만 양적으로 진술서에 담겨 있다고 알려졌고 그나마도 이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만났다. 그렇죠. 그 배경지 이야기의 시작 아닙니까? 도입부 어떻게 만났다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공소시효 남아있는 본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2기, 3기, 4기, 5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왜 계좌를 40몇 개나 본인 계좌가 주가 조작이 이용이 됐고 그게 왜 공소장에 있으며 그거는 왜 본인 생각에는 주가 조작한 게 아니고 자기는 왜 고의가 없다. 결국에 그 계좌를 제공한 건 맞지만 나는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몰랐다는 건지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핵심 내용은 쏙 빠진 거예요. 이거는 추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특검 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완전히 엉터리로 수사를 했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사실상 거짓말했잖아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는 내 와이프는 그거 모르고 이미 돈 뺐었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수익을 먹었더만. 계좌 이용됐고 그건 공소시효 지나지도 않았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부부간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 대통령이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와이프가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를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된 게 이런 거죠. 2020년 4월 달에 네. 최강욱 당시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형사 6부로 배당을 합니다. 예. 일반 사건으로 본 거죠. 형사 6부로 배당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11월에 반부패로 넘겨줍니다. 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됐거든. 네. 예. 이거가 7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형사 6부 갖고 있다가 아. 어쨌든 정리를 해줍니다. 야, 이거 반부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부패로 넘어왔습니다. 2020년 11월에. 근데 수사팀 언제 꾸리는지 아십니까? 2021년 8월에 꾸립니다. 그러니까 또 9개월 그냥 갖고 있었어요. 9개월 그냥 그랬네. 갖고 있었고 8월에 꾸려진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한테 진술서를 받아온 게 그 지금 맹탕 진술서라고 하는 진술서를 받아온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4개월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예. 대선 불과 한 그 몇 개월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나서 대선 된 거잖아요. 네,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고 보면 형사 6부가 그냥 6개월, 7개월 갖고 있었고 반부패가 받은 다음에 9개월 정도 그냥 갖고 있었고 8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수사팀을 꾸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어느 정도 털자 이런 검찰 내에서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8월에 수사팀을 꾸려서 진술서 하나 봤는데 4개월이 걸렸다. 이거는 사실상 수사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검찰이 그냥 갖고 있었다, 사건을. 그러니까 오늘의 이 기사의 흐름이 한겨레 1면하고 4면으로 쫙 펼치면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한겨레 지면이. 기사의 흐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간대별로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정권에서 탈탈 털지도 않았고 3개월 수사한 거고 진술서 낸 것도 맹탕 진술서 낸 건데, 그 당시에 수사하던 수사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서를 부실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대면 조사를 전제하고. 그래서 그 되돌아온 서면 진술서 보고 아주 엉망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까지 갔지만 그 시절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야당의 대선 후보인데 수사를 못하죠. 검찰, 이 나라의 검찰은 제대로 못하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 기사의 흐름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면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러면 이 기사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 그럼 지금이라도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요게 결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뭐 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혐의를 걸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논쟁적인 지점이 있을 텐데 오늘 한겨레 기사에 두 개 기사가 더 있어요. 하나는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이 물론 이제 항소심 뭐 결과나 이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유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 관계나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이 관계된 사건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과 관련된 혐의에도 걸려 있다. 그 과거에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 예를 들면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등등. 그럼 요 관계는 뭐냐? 그때 검찰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뭘 한 거냐 이게. 요 의문이 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조사에 응해야 되고 특검이 필요하다. 요 기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혐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의 문제에서 아마 변호사님이 잘 아실 건데 최근에 이 항소심 재판 가는 과정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논리가 있잖아요. 쩐주는 처벌이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 쩐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손모 씨가 비슷한 논리로 1심에선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수사팀이 검찰이 판결문에 보면 적어도 시세 조정이라든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알았던 걸로 돼 있다. 그러면 너는 주가 조작의 공범 혐의로는 될 수가 없을지 몰라도 방조는 될 수가 있어. 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게 어쨌든 받아들여졌다.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혐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손모 씨보다 아마도 더 이제 좀 레벨이 높았을 것 같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거냐 아니냐. 요거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뭐로 보나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소환조사 필요하고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게 한겨레 지면의 결론이에요. 주가 조작 공범이냐. 왜냐하면 마케팅 이사인지 무슨 이사인지 명함까지 가지고 다녔으니까. 내부자로 보이기도 하니까. 두 번째, 알았냐 몰랐냐. 방조 혐의가 있냐 없냐. 근데 알았냐 몰랐냐에서 알았던 흔적은 몇 초 만에 바로 답변하고 뭐 이런 것들. 답변하고 매도를 실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최은순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증권거래소에 녹취된 그 통화 내역, 증권사 직원들이랑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아 그거 그렇게 이미 돼 있어, 오르게 돼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하게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권 회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련된 뉴스들, 정황 증거들은 뉴스타파에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알았냐 몰랐냐도 그 전에 쩐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황 증거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까지 쭉 팔로우 해왔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 소환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통령이나 김건희도 대단히 진짜 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예. 3억입니다. 네. 여러분 주식을 저는 뭐 주식 안 해봐서 모르지만 주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네. 3억 원짜리를 1분 만에 판단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얼마요? 3억이요. 3억을 사는데 1분을 예. 생각한다고요? 1분 만에 물량이 나왔어요. 막 A 씨가 던지고 뭐 최 씨가 던지고 막 던졌어요. 1분 만에 판단해서 3억 어치를 샀단 저는 말이에요. 3만 원도 1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3만 원짜리 지를 때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이제 치수도 좀 재보고 네. 이렇게 뭐 네. 어디 있을 건가. 주로 옷을 사시는군요. 아,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기능이나 이제 예를 들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은 네. 1분 만에 물량을 보자마자 1분 만에 3억 원어치를 사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 네.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쩐주들을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보통은 몰랐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그렇지. 이거를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던질 줄 어떻게 알고 던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1분이면 이 핸드폰 켜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1분이 걸리겠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주가 조작의 공범이냐 또는 알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할 때 보통 자기 자산의 뭐 10%, 20%를 코스닥에 조그마한 기업에 넣고 뭐 50%를 뭐 어디에 코스피에 대형주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자산의 7, 80% 수십억 원, 제가 정확히 그 시민보 기자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수십억 원을 이거 몰빵을 해. 그냥 몰빵 투자야. 몰빵 투자. 몰빵 투자를 해서 최은순과 김건희가 그때 법정 기록에 나온 걸로 보면 23억 원 정도 네, 수익을 얻었다고 검찰의 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 검찰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최경영과 김민아와 김하한과 조수진이 분석한 게 아니고 네. 검찰이 계산해 보니까 20억 원,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라고 재판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얘기를 방송에서 공주파 방송에서 하잖아요. 네. 심의가 걸려요 세상에. 심의가 걸려서 두들겨 맞습니다. 아니 근데 몰랐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도이치모터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어떤 주식이 갑자기 튈 회사가 아니잖아. 그냥 저 뭐죠? 도이치모터스와 BMW지. 중고차, 예. 중고차 자동차 매매 업체죠. BMW 그냥 수입해가지고 수입 대행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무슨 유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기술이 있고 혁신이 있어. 그냥 판매하는 회사잖아.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 판매 대행사.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몰빵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식적이지. 자기들끼리 돌리고 돌려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네.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고 1분 만에 3억씩 던졌다. 네. 그 결과 20몇 억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심플해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에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만 빼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부자가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근데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법의 논리 핵심은 오늘 한겨레 기사의 구조도 그거지만 여러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혐의점들이 있고 그 위법죄 정도가 실제 구속을 해야 될 만큼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수사가 안 되더라.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의 논리의 핵심은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가 어느 정도인지 뭔지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일단 해봐야 돼. 이게 핵심인 거고. 근데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넘게 수사해왔잖아. 나 탈탈 털었는데 기소도 못한 거 그렇지. 아니야? 논리로 나왔는데 그게 어느 부분은 거짓말이거나 네. 어느 부분은 의도된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의도된 플레이였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까지가 포함이 돼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이거고 지금 이 혐의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거에 명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해보냐 이런 건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2년 6개월이나 넘게 검찰이 이거를 제가 아까 타임라인 말씀드렸는데 뭉개고 왔는데 그렇죠. 이 검찰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그러니까 연두는 아니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한 특검 논리의 핵심이잖아요. 네. 수사가 미진하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최상병.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의 논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야말로 특검의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특검과 그렇지.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가 근데, 미진해. 예. 그 부분에서 논거를 좀 더 보충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침대 축구한다. 요 얘기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검찰 뭐 하는 거냐의 연장선에서 오늘까지의 얘기, 오늘까지의 검찰의 쟁점, 아주 황당하고 한심한
작태. 요거를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뭐 성역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갑자기 출근하다 말고. 김건희 여사도 뭐 네.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근데 오늘까지 상황을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검찰 내부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휘권이 검찰총장한테 없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를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도 아무튼 그게 유지되는 게 맞는지도 지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그럼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냐?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단계인.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번에 송모라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이창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사팀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글쎄 요런 것 같고 예. 근데 요 위에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자기의 수단은 없는 거예요. 수사지휘권은.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물론 소환을 해가지고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감옥에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불기소라도 하려면은 소환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예. 근데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내부의 복잡한 검찰의 사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소환을 해야 해. 요거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환을 하면은 수사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오셨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조사 한번 합시다. 중앙지검장은 패싱하는 거죠. 예. 요런 구조로. 예. 요렇게 가는 거를 계속 획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정수석실하고 협의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 수도 있어. 검찰이 이 얘기를 일각에서 한대요. 근데 그 얘기는 아마 이원석 총장이나 수사팀이 하는 얘기겠죠. 예. 그 얘기는 그래 뒤집어 얘기하면 뭐하냐? 민정수석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같은 편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민정수석실이 같은 편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같은 편, 요렇게 막혀 있어서 예. 이원석 총장이 지금 결국은 민정수석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그냥 부를게요. 요까지 온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그럼 전선이 검찰 내에서 창수하고 원석이가 싸우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용산하고 서초동이 이제 붙는 그림 아닙니까? 서로 그렇죠. 내전을 벌이면서 예. 이원석 총장 혼납니다 이제. 제가 볼 근데 때는 근데- 제가 볼 때 주먹으로 한 대 맞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래요. 이 여름만 지나면 됩니다. 이원석은 9월 15일인가요? 그때 끝나. 맞아요. 예, 이미 그때 끝입니다. 끝나고 자 8월에 방송상법만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MBC도 끝나. 그러니까 이번 여름만 지나면 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면 내 임기는 보장된다.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만 몰아치자. 유풍으로, 똥풍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 네. 원석이가 제가 뭐 그냥 조금 편하게 비유를 들어서 예. 하자면 예. 뭐 서초동 분위기 이럴 거예요. 이게 예. 뭐 제가 하는 비유인데 곧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내가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타면 내가 나간다고 기대를 하고 몸을 그렇죠. 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수사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가면 궁극적으로 용산과 서초동이 붙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료는 혐의가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들이 볼 때 위에서 어디서 맡고 있고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막혀 있던 야 이거 하면 얼마 안 걸리겠는데? 그렇지. 이런 이제 임계점이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야 여기가 스타트라이니까 이제 뛰자 이러면 바로 달려나가고 우리가 그거를 매 정권마다 목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서초동이 그렇게 움직여 오는 방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최상명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타트다라고만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치적인 다른 고려가 있지만 끝내 검찰이 이기는 궁극의 논리 뭡니까? 위법이 나오면 돼요. 자, 근데 검찰이 거기서 그 스타트라고 죄송한데, 생각하는 그 네, 포인트, 여기서- 시작 포인트는 결국은 지지율이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네. 전에 거기서 비율을 네. 조금 고치면 그 올림픽에 지금 걸려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막 내가 나가면 우승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지금 검찰이 기대하는 그 올림픽에 걸려 있는 거는 금메달 아니고 참가상이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못 넣는다니까요, 검찰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무슨 그것도 뭐. 참가상이다.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뛰어봐야 지금 소환을 하니 많이 막 쥐어뜯고 해봐야 검찰 수준에서는 멋있는 꼴찌다. 네, 검찰 수준에서는 결국 받게 되는 상은 참가상 정도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는 해. 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해서 김건희를 검찰이 잡아낸다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검찰은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또는 보수 정부가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지. 예, 우리의 수사, 기소, 독점권 우리 계속 가져갈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야당이 집권하면 안 돼. 예. 요거는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가 한 축이고 그게 네. 변하지 않는 검찰의 한 축이고 또 한 그렇죠. 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과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과 광장이 또 검찰을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한 축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두 축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최경영 기자님의 네. 분석에 따르면 종합하면 네. 지금 어쨌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할 골든타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다. 이렇게 되는 아니 거네요.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여름까지. 지금부터. 예. 8월 지나면 MBC 넘어가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MBC 굉장히 중요해요. MBC 굉장히 중요하고 MBC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미디어 스핀 전략은 굉장히 고답적이고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판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주의 집중을 그렇게 인간이 24시간 어떤 한 아이템에 최상병에 또는 김건희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쑥 그냥 내려가거든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집중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뉴스 비즈니스를 어텐션 비즈니스라고도 해요. 누구를 집중해가지고 몇 초 또는 몇 분, 몇 시간 동안 잘 끄느냐. 그게 이 비즈니스, 이 미국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뉴스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이나 무슨 과거 같으면 청와대, 용산 이런 데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이동관이 말했던 미디어 스핀 전략들이 다 그런 겁니다. 주의 분산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동해 유전에 속지 말자.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